내가 알거든. 영신여고 옛날 우리 학원에 치어리딩 그 회장이 다녔었거든. 약간 호빗 느낌 나는 애 있어. 약간 키가 작아가지고 조연이라고 있었는데 걔 근데 힘이 아주 장사였거든. 치어리딩 자기가 회장이라 하더라고. 그 대회도 나가던데? 치어리딩? 치어리딩이 뭔지 모르지? 치어리딩이 뭔지 막 사람 던지고 막 받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아 여자끼리 못하나? 어쨌든 자 오늘은 신경기를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아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자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자극의 전도와 자 전달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극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자 우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뉴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이제 기본 내용이라서 자 뉴런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자 뉴런의 이제 기본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먼저 그림을 선생님 이제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뉴런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핵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요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1번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만 써줄 건데 핵이 있는 부위라서 영양을 공급을 해줘요. 영이 아니라 양을 공급을 해주죠. 자, 그 다음 뭐를 자 물질 대사와 상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는 거. 자, 선생님 그림보다는 책에 있는 그림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뭐냐면 가지처럼 뻗어 있죠. 그래서 가지돌기라고 하고요. 신경의 전달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받는 곳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나머지 이 부위를 다 뭐라고 하냐? 요거를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3번 축삭돌기라고 하고요. 자, 얘는 뭐 하는 곳이다? 주는 곳이다. 끝났죠. 이렇게.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주나요? 틀린 건 아닌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뉴런이 하나가 더 있었을 때. 그래서 주는 것과 받는 곳이 정해져 있다.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선생님 이것처럼 마리집이 없죠. 그럼 마리집은 하나 해줄게요. 이게 마리집입니다. 네 개만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마리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리집의 정체는 바로 전기가 통하지 않은 절연체라고 하죠. 전기가 통하지 않은 물체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전기라는 말 썼죠. 전기적 신호. 이게 마리집입니다. 자, 뭐 재현고 여기 재현고가 없는데 재현고에서는 옛날에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로 구성되어 있다? 옛날 말로 미엘린 수초. 특정 학교에서 이런 단어를 말해주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무슨 단어를 많이 쓰냐면 마리집은 무슨 세포로 되어 있다? 슈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대부분의 학교는 아마 슈반 세포라고 배울 확률이 큽니다. 슈반 세포. 자, 우선 봅시다. 선생님이 마리집을 그리기 전하고 마리집을 넣는 다음. 자, 물론 여기 이 사이를 뭐라고 하냐? 이 사이를 뭐라고 하죠? 무슨 결절? 랑비의 결절이라고 해요. 랑비의 결절. 저기에서만 이제 자극이 이동을 하거든. 자, 그러면 자, 얘가 슈반 세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자체가 세포 하나, 세포 둘, 세포 셋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뭐가 있을까? 자, 선생님 뭐에 대해 쓴 것 같아? 방금? 이게 핵이야. 그러니까 민마리집은 자, 그 밑에 이제 중간에 그림 두 개가 있잖아. 자, 민마리집이 있고 뭐가 있어요? 신경이? 마리집 신경이 있죠. 얘처럼 마리집이 되면 핵이 몇 개가 돼? 많아지잖아. 그래서 무슨 세포라고 하냐면 얘를 다핵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맨마리집은 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핵세포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핵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마리집만 핵이 많아요. 마리집 자체 하나당 세포 하나여서. 자, 여기 이제 기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뉴런의 종류를 한번 가봅시다. 뉴런의 종류.
자, 뉴런의 종류를 선생님이 이제 책에 있는 그림도 보고 선생님 그림도 한번 보세요. 자, 뉴런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조금 더 크게 그려볼까? 이렇게. 자, 이렇게 삐쭉 나와 있기도 하고 그냥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점이 바로 신경세포체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좀 짧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신경세포체, 얘가 다시 이게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여기가 축삭돌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얘는 신경세포체 어디 붙어 있어? 옆에 붙어 있지. 이제 그림으로 확인해 봐. 36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은 제일 왼쪽에 있는 신경세포체 보여? 옆에 붙어 있잖아. 이걸 무슨 뉴런이라고 그래? 감각 뉴런이 이래요. 자, 가운데 있는 걸 뭐라고 하지? 항상 연합을 시켜주죠. 이거를 연합 뉴런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뇌하고 척수가 연합 뉴런입니다. 하영아 기억나? 뇌신경하고 척수신경은 안 돼. 뇌 안에 뇌신경이 없어요. 그치. 척수 안에 척수신경이 없어. 다른 학교는 나중에 배우면 되고. 자, 다시 한번. 여기 무슨 뉴런이지, 요거는? 요거 운동 뉴런이죠.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게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받는 것과 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게 뭐냐면, 이게 축삭이고 얘가 가지야. 그래서 뉴런의 방향은 항상 감각에서 연합에서 운동으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왜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물론 이제 뉴런을 이렇게 때려주죠. 그러니까 만약에 뉴런을 이렇게 자극을 주잖아. 그러면 이쪽으로도 갈 수는 있어요. 양쪽으로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뉴런 내에서는 양방향이 다 가능합니다. 한 방향. 근데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 순간 어때요? 이제 한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감각 뉴런. 얘들아, 감각.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은 어디로 모여? 뇌하고 척수로 보이죠. 그래서 한 점으로 모인다고 해서 무슨 성 뉴런이라고 해? 구심성 뉴런이라고 해요. 구심. 구의 중심. 하나의 중심으로 모인다. 자, 반대로 운동 뉴런은 그 중심으로부터 어때? 반대편으로. 다 뻗어져 나가잖아. 그걸 뭐라 그래? 구심력의 반대를 뭐라 하니? 그거를 원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우기는 되게 쉽죠? 왜요? 기억은 기억인 거고, 이응은 이응건이니까 이렇게 외워도 돼요. 기억은 기억이고, 이응은 이응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방향성이 어떻다.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가겠구나. 그림만 보고 뉴런의 종류를 체크할 수 있겠구나. 이것도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보면 책에는 특별히 누구만? 연합 뉴런만 민마리집으로 되어 있죠. 자, 나오지는 않을 거야, 시험에. 근데 그런가 보구나. 자, 누가 더 속도가 빠르냐면 마리집이 속도가 빠릅니다. 왜요? 자, 마리집은 신경이 어디만 이동하냐면 절연체는 이동하지 않아요. 어디만 이동해? 여기만 이동해요. 랑비의 결절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 여기 이동하고 점프. 이렇게 해서 방금 얘기한 점프하듯이 이동한다고 해서 이걸 무슨 전도라고 그래? 도약전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도약한다. 그러니까 랑비의 결절에서만 이동한다라고 해서 도약전도라는 말을 씁니다. 도약전도.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내용이죠. 기본 내용.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흥분의 전도. 자, 이제 뉴런에서 선생님이 어디를 얘들아 확대를 할 거냐면 랑비의 결절만 확대를 할게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말은 뭐냐면 뉴런 두 개를 얘기할 게 아니라 뉴런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에 자, 이렇게 써볼까?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마리집이야. 슈반세포죠. 마리집. 그러면 여기가 뭐야? 랑비의 결절이야. 자, 이 상황에서 자, 조사를 딱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딱 해봤더니 축삭 바깥은 플러스고 안쪽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띄고 있죠. 조사를 해보니까. 자, 바깥쪽은 플러스고 안쪽은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했냐면 재봤어요. 바깥쪽을 기준으로 여기 안쪽을 딱 재봤어요. 자, 여기를 측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측정은 안만 합니다. 왜요? 바깥쪽은 물리적인 공간이 너무 넓지. 그래서 안쪽만 측정을 해요. 여기가 기준이 돼서요. 측정 구간은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1번.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극이 뭐가 돼 있어? 분리가 돼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분극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 극이 분리가 돼 있네. 극이 찢어져 있네. 자, 분극이 있습니다. 자, 분극 한번 써볼까? 분극. 자, 왜 이 현상이 왜 있을까라고 했던 막 조사해봤더니 이 플러스 보이지? 누구 때문에 플러스야? 그렇지. 나트륨 때문에 플러스야. 자, 왜 마이너스야? 뭔가 음이온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똑같이 양이온이 있어. 근데 양이온이 적어서 마이너스를 띄고 양이온이 많으면 플러스를 띄는 거야. 자, 이걸 한번 써볼게요. 그럼 분극의 원인이 뭘까요? 나트륨이 어디 많아? 나가 있어요. 외우긴 쉽지. 나트륨이 나가 있어. 밖이 너무 많아. 항상 많아. 그러니까 나트륨이 어디에? 그러니까 나트륨은 나가 있는 곳에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것만 외워도 돼. 칼륨은 어디가 많아? 반대편. 칼륨은 어디가? 안쪽이 많죠. 야, 이거 이상해 아니면 자연스러워? 이거 이상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이상한 거야. 왜 바깥쪽에 많아야 돼? 왜 안쪽에 많아야 돼? 그게 이상한 거지. 그럼 이거 누군가 해주고 있어. 그냥 이 이상한 현상을 누군가 해주고 있다면 에너지를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쓰겠죠. 그치, 준범아. 그치? 쓰겠지. 누구냐면 그 이름을 우리는 나트륨, 칼륨 뭐라고 하냐? 펌프라고 하죠. 이 펌프 느낌 나? 펌프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에너지를 쓰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ATP를 씁니다. 자, ATP 한 분자가 쪼개지면 7.3kcal만큼의 에너지를 쓰는데 이거 한 번 작용할 때마다 이렇게 써요. 3나트륨 2칼륨. 얘들아. 3둘 한 번 1 ATP 사용하면서 3개의 나트륨을 어떻게? 바깥에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없는 곳에서 더 많은 곳으로 보낼 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칼륨을 어디로? 안으로 펌프가 보내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를 우리는 분극이라고 하죠. 자, 근데 분극 때 재보자. 마이너스 얼마인데? 자, 마이너스 얼마를 딱 재봤더니 얼마가 나와요? 그렇지. 마이너스 70mV가 딱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재보니까 자, 이때 지금 자극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야. 그래서 무슨 전이라고 해? 그렇지.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휴지전이라는 말 씁니다. 휴지라는 것은 쉴, 휴, 그칠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야. 이거를 분극 상태. 그냥 극이 뭐가 돼 있어? 분리가 돼 있는 상태다. 됐죠? 자, 이게 분극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극을 줄 거예요. 그러면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지워볼게요. 어떻게? 느닷없이 극이 뒤바뀌어요. 자, 극이 뒤바뀌어요. 이게 바깥쪽, 안쪽이 극이 바뀝니다. 자,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 한다? 2번 분극을 이탈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 탈분극이라고 하죠. 자, 원래 플러스는 누구 때문에 플러스였어? 나트륨 때문에 플러스였거든. 근데 플러스가 된 이유는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다. 자, 나트륨이 안으로. 자, 그러면 나트륨이 진짜 안으로, 얘들아,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바깥쪽에 뭐가 많아? 나트륨이 엄청 많잖아.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들어올 때는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때 우리 뭐라고 하더라? 확산이라고 합니다. 아까 기억나지? 분합차이한 확산. 에너지 필요 없어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올 때. 자, 이때 나트륨만 이동하는 통로를 바로 나트륨 통로라고 하죠. 어때, 얘들아? 나트륨 통로가 오픈이 되는데 나트륨 통로라는 느낌하고 펌프라는 느낌 조금 느낌이 오지. 어떤 느낌이 와? 어떤 느낌이? 자, 펌프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통로는 뭐 하는 거야? 구멍이야. 그러니까 얘는 구멍이 평소에 닫혀 있다가 열리기만 하면 나트륨이 어떻게 확 들어와.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가 없는 거죠.
통로는 에너지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펌프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 이렇게. 자, 이것도 한번 재볼까? 얼마나 플러스가 될까라고 딱 재봤더니 플러스 30. 이제 문제에 따라서 35가 되기도 해요. 뭐든 상관없어. 뭐든 상관없어. 자, 이거를 무슨 전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활동전이라는 말. 근데 왜 갑자기 단어가 활동이 됐냐? 영어로 하면 액션이라고. 액션 포텐셜. 움직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자극을 딱 주지. 그럼 얘가 도미노처럼 이 붉은색의 박스가 이동을 해요. 어디까지? 뇌까지.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동하는 전이다라고 해서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다시 처음으로 어떻게 해? 처음으로 되돌아가자. 분극으로 되돌아가자 해서 세 번째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재분극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돌아가자 우리. 분극으로 돌아가자. 자, 재분극. 자, 지금 현재 나트륨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트륨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빼주면 될 것 같지만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왜? 들어올 땐 에너지가 필요 없었지만 나갈 땐 에너지를 쓰잖아. 그래서 에너지를 안 쓰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그게 뭐냐? 안쪽에 뭐가 많아? 똑같은 플러스 이온이 칼륨이 되게 많죠. 그래서 칼륨을 어디로? 바깥쪽. 원래 칼륨은 어디가 많았어? 안이 엄청 많거든. 그래서 똑같은 플러스 밖으로 뭐 시켜주면 돼? 맞아. 확산시켜서 보내주면 되죠. 자, 이때 뭐가 열려요?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되거든요. 오픈이 싹 되면서 확 보냈던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 자, 근데 이때 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죠. 왜냐면 너무 과하게 나가. 얘가 과하게 밖으로 나가.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 마이너스 80mV라는 걸 관찰이 돼요. 이걸 우리 무슨 분극이라고 하자? 야, 너 너무 과하게 나갔잖아 라고 해서 이걸 과분극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하게 나가서 제가. 자,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자, 아직 설명 안 된 부분이 뭐냐면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왔죠, 갑자기. 그다음 칼륨이 나가면서 어떻게 된 거야? 칼륨하고 나트륨의 위치가 뒤바뀌어 버렸지.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어? 펌프가 있죠, 펌프. 그래서 이 펌프가 계속해서 자기 위치를 바꿔주기만 하면 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차피 여기서 에너지를 쓸 거거든. 이제 굳이 얘가 들어왔다고 여기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이 여기서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얘만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죠. 자, 요게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자, 요게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여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여기다가 우리 살짝 지워보고 이건 뭐 기본 내용이라 뭐 어느 책에든지 다 돼 있는 거라서 자, 요 상황을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프. 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자, 잘 봐야 돼요. 이게 X축가 시간이에요. 시간이 변하면서 자, 막전이가 변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하다 자극을 주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과분극 시점. 주로 여기 3ms입니다. 주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죠. 특수한 문제 빼놓고는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요. 마이너스 60 쓰고. 자, 사이가 플러스 30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선생님 오늘은 플러스 10이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라고 합니다. 뭐 대략 이걸 한번 써봤어. 마이너스, 자, 여기가 3초가 마이너스 80이죠. 지금 있는 숫자는 외워주면 되게 좋죠. 사실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할 거니까. 자, 자극을 여기다 줄 거예요. 여기를 P점이라고 합시다. 자극 지점이 P점입니다. 괜찮지? 자, 설명한 거 하나도 없음.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까? 자, 이런 그래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자극 지점이 이렇게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여기다 자극을 주는 거거든. 자, 0초일 때 마이너스 70입니다. 당연하지. 분극 상태라서. 그 다음에 자극을 주자마자 이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죠라고 하면 여기까지. 자, 이 플러스 30 보이지 얘들아? 보통 플러스 30이 많이 나와서. 자, 이 시기를 다 뭐라 그래?
자, 우리는 보통 탈분극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시기를 거쳐? 재분극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서 뭐가 돼요, 여기? 과분극의 시점을 넘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분극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자극을 주기 전에는 무슨 상태야, 여기가? 당연히 분극 상태죠. 그치? 분극, 마이너스 70은 전부 다 분극입니다.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설명할 거야. 아, 도대체 이거하고 이게 뭔 상관이냐? 항상 문제를 풀면 그래프가 하나 주어지고 뉴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극 지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너희들한테 질문을 해. 얘들아,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네 글자 들어가야 되죠. 뭐라고 해? 자, 준범 뭐라 그래? 기억나? 자극? 아, 네 글자인데. 자, 아, 그, 윽? 뭐라 그래? 자극? 그렇지. 얘는 무조건 자극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정확하게 시간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무슨 지점이야? 그냥 P점이죠. P점이야. 자,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오해하는 거 뭐냐? 이 그래프를 그대로 밑으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X축이 거리가 아니야. S가 아니라 시간이야. 얘는 지금 이 그림을 우리가 보는 순간 얘는 지금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이해됐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거리가 변하는 거지 시간이 변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면 그냥 단순하게 이 지점에 대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자극 지점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 시간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자극 지점 P에서만 가능하다고요. 만약에 위치가 변하면 시간이 뒤바뀌어요. 이해됐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느낌적으로는 알잖아. 아, 어차피 다른 위치가 되면 시간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자, 우선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문제를 풀 때 기본 문제야. 계산하는 문제 말고 기본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든. 변화가 없어. 문제를 풀더라도 T1이든 T2든 1초든 2초든 상관없는 게 한 6가지가 있지. 1번, 2번, 3번. 기억날까? 6가지 이제 써줄게. 자, 첫 번째 되게 쉬워. 벌써 여러 가지를 설명했냐. 첫 번째, 나트륨은 어디가 높아요? 밖에 나가 있는 쪽. 언제 높아요? 항상 높아. 밖에 항상 높아. 변화가 없어. 칼륨은 어디가 높아? 언제 높아? 항상. 어느 시기든 상관없어. 탈제과 분 상관이 없어요. 펌프는 언제 작동합니까? 항상 작동을 합니다. 됐죠? 자, 굉장히 특이한 거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야.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37페이지를 보세요. 선생님 교재 37페이지. 자, 거기 분극 보면, 분극의 원인 보이나요? 보이죠? 자, 이번에 분극의 원인의 두 번째 칸, 뭐라고 돼서 이때 세포 안으로 들어온 칼륨은 일부 열려있는 칼륨, 보여? 아까 우리가 칼륨 통로가 언제 열린다고 했냐면, 재분극 때 열린다고 했거든? 그게 아니라, 칼륨 통로는 언제 열려있어? 항상 열려있어. 줄줄줄줄 샌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저기다가 이제 선생님 파란색으로 써볼까? 파란색 여기 보여. 자, 자, 그래서 아닌 척. 자, 보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여기 높은 값을 우리 H 값이라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활동전의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값은, 자, 만약에 센 자극을 주면 이 H 값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한다고요. 약한 자극이든 센 자극이든 만약에 활동전이를 일으키잖아. 그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5번째인데, 우선 써놓고 얘기해 줄게. 자, H, 바로 뭐냐면 활동 전위의 뭐는?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강한 자극을 주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자극을 주면 빈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자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빈도가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근데 높이값, 바로 H값은 변화가 없는 거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나트륨 통로 항상 일부 열려있고 펌프 항상 작동하고 나트륨하고 칼륨은
자, 바깥쪽이 항상 많고 안쪽.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자, 탈분극 때는 어떤 이온이 이동해? 얘들아? 탈분극 때는 무슨 이온이야? 나트륨이요. 그러면 칼륨은 자, 탈분극 때 이동하나요? 예. 칼륨은, 자, 나트륨은 재분극 때 이동하나요? 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더라? 마지막? 나트륨하고 무슨 통로? 칼륨의 무슨 성이라고 할까, 이거를? 그렇지. 이동하는 성질은 언제 존재합니까? 항상 존재. 이거는, 그러니까 얘들아, 이 선생님 말하는 항상은 이거 가지고 문제 풀죠. 그러면 기본 문제는 싹 풀립니다. 계산하는 문제 말고. 알았지? 이걸 명심해서 6가지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다 풀려요. 요 6가지만 생각해서 문제 풀잖아.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선생님이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다음 주에 이제 계산하는 문제를 할 거거든?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은 이제 기본 베이스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거든. 이제 뒤쪽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서. 자, 이제 보면, 자, 어디를 펴면 되냐면, 선생님 교재 123페이지를 한번 가볼래? 교재 123페이지. 자, 교재 한 123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자, 123페이지를 딱 가면, 자, 문제 2개만 선생님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15번입니다. 15번. 123페이지에 15번.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아까하고 똑같아요, 얘들아. 그냥 뉴런이 있어요. 자, 밖하고 안을 이렇게 구분했는데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죠, 지점이.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시점이죠. T1 시점하고 T1 시점. 보이니? 자, 현재 뭐냐면 T1 시점. 여기는 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플러스 30, 얘는 무슨 상태냐면 얘는 탈분극이죠. 맞지? 그럼 여기는 지금 무슨 시점이니? 여기는? 현재? 재분극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는 탈분극이고 얘들아. B는 현재 재분극이란 얘기야. 현재 같은 시점이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자극을 여기다 줬는지 기억에다 줬는지 니온에다 줬는지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고 현재 얘는 여기잖아요. 그럼 자극 여기다 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현재 얘가 탈분극이야. 얘는 현재 재분극이지. 그럼 과거 시점으로 가봅시다. 그럼 과거 잠깐 전에 지금 말고요. 잠깐 전에 얘는 뭐였다는 얘기야? 그렇지. 얘는 이미 탈분극이 지나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극을 어디다 준 거야? 여기다 준 거야. 그래서 자극은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우리 해석할 부분은 뭐냐면 자극 지점 찾을 때.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방학 때 선생님 설명 들은 애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아 자극 지점을 찾고 싶어? 라고 하면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과에서 제 탈이 보일 거야.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 자극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분극은 항상 마이너스 80이라는 숫자가 늘 문제를 풀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제탈은 뭐냐면 몰라. 그냥 대충 플러스 값이 존재할 거야. 마이너스 10도 괜찮고 뭐 플러스 10도 괜찮고 대충 상관은 없어. 이게 바로 과제탈이죠. 근데 이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냥 뭐야? 위치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위치. 그러니까 동일 시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해됐어? 지금 얘 동일 시간에 본 거죠. 얘들아 이거는 다 위치가 다를 뿐이잖아. 그러니까 동일 시간에 관찰이 된 거거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건 디귿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아까 했잖아. 뭐래? 칼륨 통로를 통해 칼륨. 통로는 누가 이동하는 거야? 문제를 떠나서. 얘들아 칼륨 통로는 펌프가 아니지. 확산이야. 근데 확산은 많은 쪽이 어디라고? 안에서 어디로만? 밖으로만 통로 방향이 정해져 있어. 칼륨은. 그러니까 맞아? 안에서 밖으로 있어. 오 괜찮죠. 이거 진리야. 문제를 떠나서 그냥 맞습니다. 항상.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T1일 때 A에서 세포만 안쪽이에요. 그냥 뭐 문제 풀면 되죠. A는 안쪽이 지금 플러스 35니까 맞겠죠. 자극 지점은 어디야? 니은이죠. 틀렸습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오늘은 방향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자, 기본 계산하는 문제를 쌤이 쓱 하고 설명을 해줄 테니까 16번까지만 오늘 할 거예요. 16번 오늘의 마지막 라스트. 자, 그림의 민말이집 신경 축삭돌기 일부가 있고요. 표는 그림의 두 지점 X나 Y 중 한 곳만을 작아요. 흥분의 정도가 1에 일어날 때 자, 네 지점이 있어요. D1에서 D4 동시에 측정한 막전위를 나타낸 건데 휴지 전위는 마이너스 70이다. 근데 여기 보이면 플러스 30이 여기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말이야. 됐죠? 과분극이죠. 탈분극입니다. 선생님 뭐라 했어? 과제 탈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Y가 정답입니다. 이래서 있죠? 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현재 마이너스 80은 이거는 과거야. 과거, 현재야. 이게 마이너스 80이고 자, 플러스 30 뭐야? 현재 이거란 얘기죠. 그럼 얘는 아직 이제 도달한 거야. 얘는 이미 지나간 거고. 그래서 자극은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외우면 돼요. 과제탈. 왜 이름이 과제탈이냐? 과분극에서 재분극, 재분극에서 탈분극 쪽으로 지금 자극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 보자. 여기가 과분극이야 얘들아. 여기가 재분극이죠. 탈분극이죠. 그 다음 뭐가 나올까? 분극입니다. 아직 도달도 안 했어요. 아직 도달하지 않은 분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뭘까? 여기는 이미 지나간 분극이에요. 이미 지나간 분극. 그래서 보통 우리 이미 지나간 분극, 이게 이미 지나간 분극이죠. 지나간 분극, 여기는 뭐야? 도달 안 한 분극이야.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70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선생님이 그래프와 그 다음에 기본 이제 계산하는 문제를 적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들어간 대부분 학교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아마 이제 중간고사 킬러 파트가 될 건데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하나씩 이제 또 해석하고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 자, 고생했어요.